진행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리를 옮기셨어요. 마이크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마이크 이슈가 좀 있어서 옮기셨고요. 저는 이렇게 예산을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큰 틀의 의견을 좀 여쭙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정일구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윤아 의원님께서 대화를 시작을 하시면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것에 좀 동의를 해서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83% 정도가 이제 의존 사업 정도가 되고 10% 미만이 이제 개별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통합돌봄 체제가 이제 복지국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그 체제 안에서 이제 보건소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시민들의 보건의료 관련돼서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방문의료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그래서 평택형 보건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가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이나 외국인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다른 시와는 좀 다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의료보건 사업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평택보건소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하시기에도 뭐 버겁고 인력도 문제가 있고 뭐 이러시겠지만, 우리 평택 상황에 맞는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 생각은 지난번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70%가 뭐 80%가 넘어가는 이제 구피 사업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조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동시에 도시 특성이나 상관없이 중앙정부 표준 매뉴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6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다 보니까 이제 특성이 젊은 노동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좀 자랑스럽긴 합니다만 뭐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읍면동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읍면동은 고령화되고 있고, 뭐 1인 가구 수는 많아지고 한 45% 넘어가는 수치가 이제 1인 가구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도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맞게 이제 복지 쪽에서도 이 정책들을 구현을 해줘야겠지만, 이제 보건소 차원에서도 이런 좀 특화된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아니면 국비 사업이 충분치 않다라면 보조적으로 시비를 좀 편성을 해서 평택은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내놓을 수 있는 대표 사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쭉.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잘 반영이 되는지 싶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겹치는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60%가 감해졌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금이라고 하나요? 그 기금에 예탁해 놓았던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만 예탁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 60%를 감해서 예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희귀질환 등록 환자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등록 현황이 있습니까? 희귀질환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06명입니다. 106명이요. 네네.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나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하죠? 그러면 경기도의 기금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평택의 시민분들 106명이 어느 정도 예산을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네. 희귀질환 종류는 1338종인데 1330개나 돼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사실은 안 해봤는데요.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이 기금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6명의 우리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평택 시민분들이 우리가 기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도 한번 네네.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이게 뭐 수치적으로만 보면 34%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요. 추경 때 보니까는 5,100만 원 정도를 감해해 주셨더라고요. 지난번 추경 때. 네. 그래서 이게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감해지는 걸 보면 대상이 별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네. 이걸 수혜를 못 받으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요. 지원 대상이 이제 조기 진통 등을 해서 19개 종류의 고위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막이 조기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분만 관련돼서 출혈이 뭐 됐다거나 임신 중동증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없어서 반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우리 그쵸. 시의 임산부분들이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고위험군 임산부의 의료비의 지원이 삭감되게 된 이유는 사실 신청자는 좀 많이 있어요. 왜 난임으로 해서 이제 임신을 하다 보니까 다태야, 뭐 쌍둥이까지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조기 임장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늘어났으나 중증 질환으로 진단되는 상황은 감소가 됐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과를 국가에서 좀 조정을 하신 겁니다. 예, 고위험 그러니까는 고위험으로 중증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수요가 좀 줄었다. 네, 줄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 300만 이제 원까지 지원이 되는구나. 국가 전체적인 네. 통계가 줄어서 네, 이 사업을 네,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네. 경향성이 있다. 건강하게 출산하는 좀 많다. 알겠습니다. 제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잘 네. 수립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네, 네. 있고 이제 그 출산율이 높아서 출산율이 높은 데에 따른 보건소의 사업들이 잘 편성돼 있는지를 네.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난임 시술비는 87%가 증액을 해주셨어요. 네. 이 사업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더 증액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국비 예산이 뭐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난임이 옛날에는 뭐 결혼하고 신혼부부 생활을 하고 뭐 2, 3년 지난 다음에 아기가 안 생기면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죠. 네,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이 있으시면 난임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미리 첫 이제 아이지만 네, 좀 네, 어려움이 네. 있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은 첫 그렇죠. 아이를 건강에 출산하기 위해서 미리 네, 준비하시는 네, 네. 사업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 특히 뭐좀이 아이를 갖는 분들이 많고 성공률이 많고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시는 분도 많고 타시보다는 애기 네, 낳는 이 출산율이 예산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충분합니까? 더 국비 예산일 텐데 네네네. 이 예산 이외에 이게 국비 예산이면은 전국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내렸을 것 같고 네. 우리 시는 다른 시군 여타 시군보다 더 출산율이 높으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해서 네. 특화 사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를 뭐 더 지원해서 12 사업으로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난임 시술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이제 도비 사업으로. 넘어왔어요. 네네네. 85대 15로 이제 넘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특화 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도에서 난자정자 동결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준비했다가 소멸돼서 하는 거고요. 이 난임은 25회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시고 되면 많이 지원을 하니 이제 일단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집행률은 지금 거의 100%. 그렇죠? 예.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또 의원님들하고 12, 상의해서 12로 좀 조금 더 준비하는 편성을 해주면 방법도 어떨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싶어요. 모든 예산이 다 부족하겠지만 네. 도시 특성에 맞는 것들은 조금 더 특화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사업 확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 잘했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2%를 증액을 해주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임신 출산 관련된 사업들을 확대를 해주고 계시는데 뭐 대부분 이제 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네. 12사업을 좀 더 만들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12 해봅니다. 이거 이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옛날에는 한 번만 해줬는데 이제 3번까지 확대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성한테 난소 기능 검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난소 검사하고 그 초음파 검사를 해주고 남자한테는 정액 검사. 그래서 이 수에 따라서 난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미리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많이 부족되면 특화 사업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조금 보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제 그 맞벌이 하는 젊은 분들이 많고 해서 이런 검진을 이제 병원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병원 퇴근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주말에 가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도 병원 차원의 뭐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해서 우리 평택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정책적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병원들과 좀 협의를 해보는 게 네, 알겠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자살 관련된 거네. 저희가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가 따로 있죠. 네. 예, 역할을 크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살률이 경기도 1위예요. 맞나요? 2위. 2위입니까? 다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0만 갑자기. 명당 네, 37.8명.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통계치 보면 이제 1위라고 검색되는 통계치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특성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갑자기 늘었고 네. 외지에서 예.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홀로 와 계신 분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도 많고 흡연도 많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비만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살률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네, 네, 네. 물론 이제 보다 사회적으로 크게 보면 뭐 우리나라 특성이 경쟁 중심적이고 물질에 되게 중요시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률이 국가 전반적으로 높은 성향이긴 하지만 그런 성향이 이제 평택에는 더 응축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 보건의료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 이제 보건소의 역할이다 보니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임신 출산 관련된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쪽을 좀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면 심리상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추경에서 1억 3천만 원을 감액을 했고 거기에 작년 예산 본 예산에 비해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감해 네, 주셨더라고요. 본인들, 예. 네. 근데 이게 반응이 별로 없습니까? 아닙니다. 심리 상담이요? 올 상반 1월 달에 저희 만족도 조사했을 때에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80%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제 이거 작년 7월 달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고 지금 1년 차 지나가는 상황이라 이제는 조금씩 호응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예산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 도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살률도 또 굉장히 높게 나고 그래서 도도 충분히 또 생각은 하고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이제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국도비를 줄이면
네. 시비도 줄여서 네. 우리 시는 자살률을 훨씬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네.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챙겨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국토비 줄었습니다. 우리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네, 네. 이런 거 좀 특화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시비를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네. 싶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정신응급 병상 예산 확보해 주신 거는 뭐 감사하고 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어르신들 어떻게 건강 관리 하시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더니 AI, IoT 기기 보급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쓰시는데요. 아, 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면 이거 입력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핸드폰이랑 뭐 이렇게 시계로 막 입력하시고 뭐 혈당 재시고 혈압 재시고 막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 정말 잘 네, 되겠다라는 스스로, 생각을 네, 네. 하고 계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이 정작 그 IoT 기계를 보급하는 사업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데이터들이 이제 모으잖아요. 이게 어떻게 피드백이 돼서 뭐 아니면 개인에게 뭐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뭐 이런 경향이 있으니 뭐 이건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가는지 네, 갑니다. 어떤 모니터링을 형태로? 하게 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직접 누가 방문해서 알려주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알려주게 저희 되십니까?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가는 경우도 몇 분 있고요. 계세요? 그 저희가 8분 8분이요. 예, 요게고 안중에도 4분, 그래서 12분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이 또 AI IoT실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잘 하고 계시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진짜 잘 안 되시거나 걷기라든가 이런 거 햇빛 쫓기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미션으로 드리거든요. 그럼 그런 게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한 건 모니터링을 하고 6개월 있다가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허약 노인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방문보건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문보건에 등록을 시키든가 아니면 교육을 좀 해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보니까 이 영양사분이랑 행정요원을 증액을 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네, 또 증액이 네.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IoT 기기 보급에 집중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고 계셔서 다행이다.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좀 예산을 좀 늘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을 이거 외에서 예산을 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많이 주신다면 좋죠. 더 왜 안 했냐고 자꾸 물어보시죠, 의원님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영양사를 좀 기간제로 해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세요. 뭐 이런 그냥 안내까지. 있는 거 조금 꺼내놓고 드시고 이제 그러는 거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한 가지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거 이제 디지털 소외계층도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에게 좀 구체적이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 정일구 의원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동의하는 것이 이제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높은 곳이 이제 서부권이 네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의료 체계가 주로 이제 남부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라 서부권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안중 보건지소의 역할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 그래서 보건소로의 승격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쭉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수치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뭐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구조상의 문제를 잘 반영한 보건소 사업들을 좀 특화하고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재승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800만 원의 예산에서 2026년에는 450만 원으로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행률은 100%인데 감액이 된 사유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국비 12에서 30대 70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교육비에 대한 건 충분히 그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으나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도에서도 예산이 저기 하신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그 변경 간해시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늘어서 간해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집행률도 좋고 사고 현장에서 최초로 응급 환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와 네. 일반인, 네.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들은 부서에서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 의무 대상자를 말하는 건가요? 저희는 법적 의무 대상에 대한 교육이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최초로 응급 환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가 이제 법정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2025년도에 10회를 교육하셨네요. 네. 예. 뭐 교육을 받았을 때 대부분 만족들 하시나요? 이분들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만족도 높고요. 이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다 저희가 수탁을 합니다. 그분들이 노련하신 상황으로 해서 세세하게 해주시니까 만족도는 높게 있습니다. 네, 그 교육 중에 일반인들은 얼마나 포함이 좀 되어 있나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많지 예를 않아요. 들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그 대상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딴 데 가서 했을 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많이 신청을 하시죠. 법정으로 이제 설치돼야 될 장소 거기에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경된 내신은 얼마나 좀 변경이 될 것 같나요? 지금 평택시 전체로 지금 1,400만 원 내려와서 송탄보건소하고 좀 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 같은 경우에 평택보건소와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하죠. 네네. 예산은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그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에 그 불법 체류자들도 포함이 좀 되어 있나요? 네. 네. 사실은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 외국인도 취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과 똑같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 체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때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분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진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11호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취업을 해서 했을 때에는 저희 시민들하고 똑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보험.
그래서 그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 상태를 유지는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센터가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하반기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됐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그런 이제 종류를 좀 그런 상담의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 여기 저희 평택에 관련되어 있는 그 외국인 진료 그 회하고 나눔봉사회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센터가 하반기에 개소가 되는 거죠? 외국인 다 같이 다 같이 커뮤니티 센터라고 커뮤니티 센터. 옛날 기독병원 자리 그 옆쪽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무료 진료를 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횟수나 이런 거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 더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평택역 앞쪽에 예, 예. 있는 네. 이번에 신축돼서 네, 준공이 신축해서 되나요? 내년 6월 정도에 하반기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료 봉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네. 3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네. 이거를 더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거기도 이제 자원봉사자분들로 주로 주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진료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과의 진료를 다 받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갖고 재활 부분과 내과 선생님, 치과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 부분하고 또 거기 안에서 또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단장님께서 또 의료원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도 좀 해주시고 그러셔서 충분히 봉사적인 저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1년에 예산이 650만 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아무래도 장소가 지금은 팽성보건지소에 있습니다. 팽성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전을 거기 위치로 변경이 되면 이제 좀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좀 더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 구체적인 사업 현황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네. 좋겠어요. 이거 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진료를 받을 곳이 없잖아요. 불법 체류자인 분들은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진료를 받으면서 이제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예방하려는 취지도 있고 아마 대부분이 그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이런 사업은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저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103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 거죠. 네네네. 예,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네. 해서 네. 근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제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를 좀 총 포함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월 2억 9천. 그렇죠. 월 2억 9천이면 1년이면 얼마죠? 3억 하면 36억. 그렇죠. 네. 근데 본 예산에 담겨져 있는 금액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를 하지만 매년 2, 3개월 분이 좀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이제 얼마 전에는 집회도 한 거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이 좀 있어요.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인지를 해서 복지부하고 이번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 인원이나 이런 걸 확대했던 거를 전년도 24년처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 지원 범위 같은 걸 좀 조율을 하면 전체적인 금액은 아마 증가하지 않아도 사업비가 충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숙아에 대한 그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좀 확대된 지원 범위를 좀 축소해서 예산을 좀 맞춰보겠다는 말씀이죠. 25년도 하반기에 이게 갑자기 지원, 그러니까 한 명을 지원하던 거를 산후도 건강관리사를 2명을 파견할 수 있게 이렇게 인원하고 날짜 수하고를 조정을 해서 갑자기 예산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지원액이 많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 지원 범위 확대된 지원 범위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제가 한 2, 3억 정도로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되는 범위를 좀 축소해서 일부 예산을 좀 맞추더라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일단 도에서는 이게 도비 80%인 사업이어서 도에서 자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세우는 걸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전부 해결하신 곳들은 이제 중앙 쪽에서 도에서 거의 도나 이제 직할 뭐 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에서 세운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건강관리사로 나가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시에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도에 뭐 계속 건의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 뭐 대출 같은 부분들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정도의 역할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네. 그런 어려움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네.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매년 2, 3개월 분이 모자랐는데 그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좀 축소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좀 절감이 미지급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 네.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부족 부분에 대한 거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 내에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그 예산에 대한 사용이 뭐 일률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빠르게 이미 예산이 다 지급이 되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네,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예, 조금 더 제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하고 계속 그거는 협상을 하고 저희가 또 도까지 또 일부러 가서 간담회도 하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어차피 또 송탄 보건소 때문에 오후까지 가야 되나겠네요. 우리 평택시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된 질의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서 그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그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 또한 우리 스마트 도시인 평택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들을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빠르게 정보를 알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시스템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 간부 회의에서 하여서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각 어떤 그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러한 그 홍보 시스템에 발맞춰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보건소에서도 지금 이렇게 쭉 점검을 해봤을 때 그 홍보비가 우리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짜여진 것보다는 굉장히 그 뭐 인쇄나 리플렛이나 아니면 이런 현수막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가감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저희가 이제 보건소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사업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좀 최선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쇄라든가 리플렛, 현수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보건소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요. 또 보건소 유튜브라는 걸 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유튜브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도 또 좀 하고 있고 지금 한 2만 9천 명 정도 들어오셔서 그거를 좀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또 겸해서 저기 시 홈페이지 뭐 이런 거도 하긴 하지만 또 따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대로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좀 발전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출 근거에 보면은 이제 좀 뭉뚱그려서 이제 뭐 통으로 이제 예산을 하는 게 있어요. 뭐 네, 다른 네, 네.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꼭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좀 검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좀 전년도에는 상세하게 했는데 또 26년도에는 또 뭉뚱그려진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좀 해야지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11쪽에 감염병 대응 강화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이제 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산 편성이 늘었나 봤더니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제작으로 인해서 600만 원과 또한 그 밑에 감염병 예방 또한 교육 및 홍보물로 해서 또 300만 원. 전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26년도에는 25년도보다 그 수량이나 어떤 단가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200%가 늘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감염병 예방 교육 자료 제작비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또 100% 정도가 늘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감염병 대응 강화에서 홍보 물품비는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 원으로 26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했고요. 그 감염병 예방 물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염병 진드기라든가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해서 기피제라든가 예방 토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감염병 관리 교육비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한 교육비가 보면은 전년도에는 강사비에 비해서 이번에는 또 강사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사를 경기도 역학조사관을 저희가 초빙해서 할 예정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감염병 예방 홍보물은 저희가 보통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방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이라서 예방 물품은 이제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제가 강사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역학조사 연구원에서 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빙을 할 예정입니다. 초빙을 해서 예. 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5만 원이었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강사분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할 텐데 그럼 그분들이 8만 원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염려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맞아요. 부분에서 하게 되면 우리 평택에 있는 강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가 또 줄어든 부분이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서 그 어린이들 아동들 상대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경기도 역학조사관을 좀 초빙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네.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 교사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반 우리 대상자로 교육하는 거는 여기에 예산에 안 잡혀 있나요? 교육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아동 네, 뭐 교사로 이제 수가 대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반인들 대상은 별도로 없고 저희가 그 감염병 관리 교육 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그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건강체험관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유치원 아이나 그런 데 다 이제 접수 받아가지고 유치원별로 전부 뭐 손 씻기 교육이라든지 감염병 예방 기초교육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특별히 더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여기 예산이 계상된 건 아니고요. 예, 교육이 이제 예산이 포함되는 것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다른 대상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27쪽과 33쪽에 보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 접촉자 진단 검사비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접촉비 진단 검사부로 우리 그 28,000원으로 464명이 28쪽에는 나왔는데 33쪽에는 같이 결핵 진단 검사 지원비로 제목이 어떤 거? 27쪽이요. (28쪽에) 있는 그 결핵 검사 지원비는 네. 입원 명령 대상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여기는 2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34쪽에 아, 예. 보면은 같은 결핵 진단 검사 지원비로 28,000원이 돼 있어서 단가가 달라서 진단 검사비가 요거는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왜 이 검사비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34페이지에 있는 결핵 진단 검사는 보통은 일반인들입니다. 증상이 있는 그 유소견자, 기침이나 가래가 있다고 했을 때에 본인이 원해서 저희 보건소로 올 경우에 검사를 해주는 진단비고, 네. 이 28페이지에 있는 진단비는 환자하고의 접촉한 사람, 그 환자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대상은 여기에 이제 구분돼 있더라고요. 예, 한쪽에는 이제 결핵 환자 접촉자이고 또 33쪽에는 보면은 이제 의심되는 환자예요. 그래서 결핵 관리에 대한 진단 검사는 같은데 그럼 대상이 다를 때는 이렇게 진단 검사비가 다른 건지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좀 거예요. 확인해서 이게 네네. 일반 수가로 들어가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건지 네, 그게- 확인하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84쪽에 임명으로 등록 사업에 보면은 그 산출세역에 보면은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거든요. 네. 도비 간의 시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삭감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10만 원으로 했을 때의 어떤 임명으로 등록 사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홍보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러면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할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해보셨나 싶어서 좀 이 질의를 여쭙습니다. 네, 홍보비가 이제 줄기는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건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보건 사업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전맥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그 밑에 엘다잉 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 강사비 여기에도 이제 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는 15만 원이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간에 뭐 도비로 조정은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기존에 했던 강사분들이 다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전에 그 얘기했던 그 부분과는 또 다른 강사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8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강사를 하실 강사비 건지. 이 8만 원으로 책정된 거는 우리 웰다잉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저기 1시간이면 8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1시간으로 좀 조정을 시간 단위로 조정을 하고 해서 8만 원으로 전년도에도 시간당으로 해서 해서 15만으로 네, 했을 한 시간 거 반, 아니에요. 한 예. 시간 반. 그런데 8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네, 네.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줄어든다면 그 강사분들이 또 자격이 또 그만큼 있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 자격
수강권이 그러다 보면은 네, 8만 원 좀 정도 미비하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례? 교육을 받았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도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제 예산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기준, 그 강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그렇죠. 전문성을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네. 이러한 웰다잉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이렇게 강사비를 삭감을 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질적인 면에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년도에 했던 강사분들이 경력이 있어서 좀 더 잘했을 텐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강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방안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시 보조비로라도 좀 책정을 해서 네. 다른 어떤 그 강사단이고 웰다잉에 대한 어떤 전문성 있는 강사가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해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정해서 이거 저기 진행 부분이 좀 네, 네. 해보고 저기 되면 추경으로도 생각. 네, 네, 고민을 그렇게 네, 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하셨으면 합니다. 86쪽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산 집행률이 보면 85%인데 25년도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5년에는 11호 되었던 사업이 26년에는 이게 국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6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엔 12 100%인데 26년도에는 이제 국비 12로 이제 국비 그렇게 된 70.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12호도 전년도께 대 예산이 여기에 적혀 있어서 85%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진행률이 85%고 이거 좀 기재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이제 국비로는 국비로는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거고요. 국비로 내려왔기 네. 때문에 신규라고는 네, 하지만 작년에 실질적으로는 500만 원, 네. 작년에는 어떤 송타이나 안중이나 평택이나 다 세워서 했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85%가 지금 집행률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네 살펴서 비교라인이나 해주시고 예산에도 기재를 해주시면 네.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산후조리비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네네. 50대 50으로 50대 50, 네네. 예, 하고 있는데요. 소득 제한 없이 그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 화폐로 카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근데- 내용은 알겠는데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봤을 때 그 네. 지원율이 어떤가 차이가 나는지 좀 지원율? 여쭤보거든요. 예, 예, 예. 저희 시가 아무래도 저기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저희가 많은데요. 그 50만 원에 대한 이제 인당 지역 네. 화폐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넘는 데가 있는 아니, 건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똑같이 네. 동일하게 더 50만 원을 하고 네, 네, 나머지는 네, 네. 또 이제 경기도. 개인 부담으로 네, 네. 하게 되는 건가요? 신생아 출산 지원금하고 약간 좀 이제 차이가 비교가 되신 것 국가금하고는 같은데요. 좀 그거랑 다르고요. 약간 다른 그거는 다른 부분이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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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네.
요거는 산후조리비로 해서 일괄로 50만 원씩 그러니까 쌍생아인 경우에는 2명이면 1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일괄적인 거라 다른 시군하고 다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산후조리원과 우리 도에서는 그 산후조리원 있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산후조리원? 네네네. 이거는 산후조리원 아니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는 그냥 이거는 다 그냥 똑같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건가요? 모유 수유 용품이라든가 산모 신생아 용품 요런 걸 사라고 그 도에서 50대 50으로 카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뭐 다 네. 똑같다는 네, 말씀이신 경기도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제 이 질을 한 이유는 우리가 다자녀들도 이제 뭐 1명, 2명 이렇게 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의 어떤 산후조리비 지원비에 대한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산후조리비 다자녀에 대한 거는 없고요. 그거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출산 장려금에 대한 네, 거는 거기에는 있죠, 있죠. 균- 네네. 나누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비 사업에서 보면은 산출세역에 보면 여기에 이제 홍보비가 있거든요. 리플렛이나 현수막, 홍보 물품 제작은 이렇게 해서 이제 310만 원이 되는데 25년도에는 이 홍보비가 없었나요? 아,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그 전에는 자살 사업 안에 있습니다. 그럼 같은 그 도시 국비 같은 국비인데요. 뭐- 네 국비 나눠서. 도비로는 내려왔지만 네.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예, 저희가 자조 모임 같은 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국가에서 인력을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이 국도비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여쭈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이거에 보면 이제 현수막에도 이거를 뭐 시한 문구를 해서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홍보 방식을 이렇게 뭐 현수막으로나 뭐 해야 하는 것이 좀 타당한지 좀 좀 좀 여쭙고 어감이 싶거든요. 예, 자살 뭐 유족 원스톱 서비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어감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저희 생각은 자살 유족에 대한 부드러운 말로 바꿔서 그분들한테 또 알림의 기회는 있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제작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살 유족분들은 지금 현재 그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그럼 이거를 꼭 현수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네. 우리가 뭐 SNS로 문자나 아니면 이렇게 대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겸해서 거거든요.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홍보비보다는 이 프로그램 참여비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비의 비중을 저는 이런 자살 유족 자조 모임에 대한 프로그램비가 좀 더 많이 편성되어지는 게 좀 타당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이 예산 안에서 좀 조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율을 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인력을 주면서 홍보를 좀 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품목 목이.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자살 사업하고 병행해서 네네.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이제 안중보건소가 이제 임차료를 내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임차료가 계약에 따라서 증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임차 그가 보통 재계약할 때 그 법적 상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프로 정도의 인상이 된 거죠? 임차료요? 네네. 지금 월 2,500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18% 인상된 겁니다. 그럼 18%면은 우리가 어떤 그 임차료에 대해서 법적 상한제가 5%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아직 재계약은 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의결이 돼야지만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 최초에 제안한 게 18%이고 네네. 저희가 협상을 해서 지금 15%로 협상이 됐고요. 15%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임차료 기존에 보면은 법적 상한선이 그렇게 최대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고 5% 이내의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해서 4천만 원 이상의 예상이 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협상을 할 때 어떤 법적인 요청을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미 그럼 15%로 이렇게 협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협의가? 네, 여기는 상가가 지금 보증금도 2억이고 또 월세도 많기 때문에 그 기준에 넘어서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5% 이내를. 뭐에 대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커서 보호를 받지 못해요. 금액이 네, 상한이 한도가 있어요.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조율을 해서 10% 이상이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조율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반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